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무엇을 빌고 있었을까? 늦가을 마드리드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비는 잠시 멎었지만 축축하고 스산한 공기는 광장 전체를 무겁게 감싸 안았다. 마요르 광장의 아치 아래 엘레나 베나비데스는 오래된 벤치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28, 아직 꽃 피워야 할 나이였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듯한 갈색 눈동자에는 삶의 빛깔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만이 짙게 어려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는 가장자리가 달아해진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위태롭게 들려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 하비에르, 그리고 그 옆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미소 짓던 불과 몇 달 전의 엘레나 자신이었다. 하비에르, 우리 꼭 저 왕궁 근위병 교대식 보자.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사진 속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빛깔을 맴돌았다. 불과 몇 달 전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마드리드 여행을 계획하던 그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하비에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는 엘레나의 세상 전부를 앗아갔다. 그가 남긴 것은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낡은 일기장, 그리고 가슴 시릴 만큼 시린 그리움뿐이었다. 엘레나는 하비에르의 낡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떠올렸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글씨였다. 사랑하는 엘레나, 만약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언젠가 네가 혼자 마드리드에 가게 될 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마드리드 왕궁 의들의 근위병에게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 내 사진을 보여주렴. 마치 내가 너와 함께 그 순간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그들의 굳건한 모습처럼 나도 언제나 내 곁을 지키고 싶었으니까. 이 터무니없고도 애틋한 마지막 소원. 엘레나에게 이번 마드리드 여행은 하비에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그의 부재를 온몸으로 확인하고 애도하기 위한 처절한 순례와도 같았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사진을 소중히 품에 안고 발걸음은 자연스레 카에마요를 따라 왕궁으로 향했다. 길가의 노천 카페에서 풍겨오는 진한 커피 향기, 발코니마다 걸린 화분들, 활기차게 오가는 사람들, 멀리 보이는 알무데나 대성당의 웅장한 실루엣까지. 생동감 넘치는 마드리드의 풍경은 그녀의 슬픔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가슴을 더욱 저미게 만들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심장은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불안하게 요동쳤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하비에르를 위한 그녀의 마지막 사랑 표현 방식이었다. 마침내 마드리드 왕궁 앞 넓은 아르메리아 광자에 도착했다. 장엄하고 화려한 왕궁 건물이 위압적인 자태로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스페인 왕실 근위대 소속의 근위병이 미동도 없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강렬한 붉은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루는 제복,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특유의 모자, 햇빛에 반사되는 총의 금속 부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규율과 절제된 힘을 상징하는 듯했다.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거나 근위병의 부동자세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엘레나는 군중 속에서 숨을 골랐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손은 가늘게 떨려왔고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품 안에서 하비에르의 사진을 꺼내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하비에르, 보고 있지. 드디어 왔어.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근위병 앞이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통제선으로 표시된 구역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근위병을 향해 말을 건네려 했다. 그의 이름은 몰랐다. 그저 근위병 바렐라라는 명찰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저기, 죄송합니다. 정말 아주 잠깐만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이 사진을. 엘레나의 미세한 움직임과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를 근위병 바렐라는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아트라스! 물러서시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임무 수행 중인 기계의 냉정함만이 느껴졌다.
엘레나는 그 차가운 음성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놀라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섰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일순간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근처에서 왕궁의 아름다운 파사드를 스케치북에 담고 있던 한 노신사가 이 광경을 흥미롭게 그리고 약간은 의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은발, 지적인 분위기의 뿔테 안경, 잘 다려진 트위드 재킷 차림의 그는 아르투로 로메로 씨였다. 은퇴한 역사교사인 그는 마드리드의 고즈넉한 오후를 즐기던 중이었다. 처음에는 엘레나의 행동을 단순히 규칙을 어긴 철없는 관광객의 행동으로 여기며 눈살을 찌푸렸다. 스츠, 젊은 아가씨가 왜 저러나, 근위병에게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가. 다른 관광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근위병한테 말 걸려고 하나 봐. 위험할 텐데. 불편하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엘레나에게 따갑게 쏟아졌다. 엘레나는 아니 바렐라의 경고와 주변의 시선에 잠시 망설였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다. 하비에르의 얼굴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쥐어짰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녀는 거의 애원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건넸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 사진만이라도 그 사람이, 제 약혼자가 이 근위병들을 정말 보고 싶어 했어요. 그가 여기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엘레나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녀의 간절한 호소는 차가운 광장의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그러나 근위병 바렐라는 엘레나의 간절한 호소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 듣고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오직 하나, 정해진 위치를 지키고 어떤 외부의 방해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더욱 단호하고 위협적인 어조로 마치 벌레를 쫓듯 그녀를 제지했다. 레글라멘토, no se acerque. 규정 위반이 마시오. 즉시 지정된 선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보안 요원을 호출하여 강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자 그림자 아래서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의 태도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이해심, 인간적인 고려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엘레나의 슬픔, 그녀의 눈물, 그녀의 간절함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처리해야 할 규칙 위반 사항일 뿐이었다. 근위병 바렐라의 냉혹하고 비정한 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엘레나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참았던 울음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왔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진 하비에르의 사진이 차가운 돌바닥 위로 나뒹굴었다. 사진 속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하비에르의 얼굴 위로 엘레나의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슬픔, 절망, 수치심, 그리고 하비에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그녀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주변은 순간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웅성거리던 소리도, 카메라 셔터 소리도 모두 멈췄다. 오직 엘레나의 처절한 흐느낌만이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듯 스케치를 하던 아르투로 로메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엘레나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부축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조심스럽게 주워든 아르투로는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녀의 모습과 눈앞에서 온몸으로 절망을 쏟아내고 있는 엘레나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에게 깊은 슬픔과 남모를 사연이 있음을 감지했다. 그의 온화한 눈빛에 연민이 스쳤다. 아르투로는 근위병 바렐라를 향해 돌아섰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정중했지만 점차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억누른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다. 이보시오, 근위병 양반. 물론 당신의 임무가 중요하고 왕궁의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나도 잘 압니다. 평생을 역사를 가르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전통과 질서의 가치를 누구보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젊은 아가씨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뭔가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매몰차고 비정하게 대해야만 하는 겁니까? 아르투로의 목소리는 점차 커졌고 주변의 관광객들도 숨죽여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당신들의 그 엄격한 규율 속에는 아주 작은 인간적인 배려나 융통성조차 없는 것입니까? 저 아가씨의 눈물을 보시오. 저것이 단순한 장난이나 반항으로 보인단 말이오. 아르투로의 항의에도 근위병 바렐라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녹음된 내용을 다시 재생하듯 감정 없는 목소리로 기계처럼 응수했다. 제 임무는 왕실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감정은 제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 여성은 명백히 규정을 위반했으며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빛에는 인간적인 고뇌나 동정심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오직 규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눈앞의 인간적인 고통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다. 아서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을 일으킨 엘레나는 바렐라의 마지막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하비에르와의 마지막 약속마저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과 세상의 냉담함에 대한 처절한 상처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서의 팔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흐느낄 뿐이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늦가을의 차가운 마드리드 광장 위로 슬프게 퍼져나갔다. 엘레나는 아서의 부축을 받으며 말없이 아르메리아 광장을 떠났다. 그녀의 지치고 슬픔에 잠긴 작은 뒷모습 위로 늦가을의 찬 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홀로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아서는 떠나는 엘레나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본 후 깊은 실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착잡한 표정으로 여전히 부동자세로 서 있는 근위병 바렐라를 한번 돌아보았다. 그의 입가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저것이 과연 진정한 명예이고 진정한 충성이란 말인가? 몇몇 관광객들도 바렐라의 태도에 대해 못마땅한 표정으로 수군거리며 자리를 떴다.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저건 좀 심했어.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는 무겁고 씁쓸한 여운이 길게 남았다. 왕궁의 위엄과 근위병의 절도 있는 모습 뒤에 가려진 차가운 비인간성이 불편한 잔상처럼 남았다. 잠시 후 왕궁 옆 사바티니 정원의 한적한 벤치. 푸르게 잘 가꿔진 정원의 고요함 속에서 아서는 근처 가게에서 사온 따뜻한 콜라카우, 스페인의 초콜릿 음료를 엘레나에게 건넸다. 따뜻한 음료의 온기가 조금이나마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길 바라면서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기다렸다. 엘레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흐느끼다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하비에르와의 행복했던 시간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소원 때문에 이곳 마드리드까지 오게 된 사연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두서없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사랑, 그리고 좌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때로는 안타까움에 미간을 찌푸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엘레나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그녀를 위로했다. 아가씨,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엘레나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해주고 싶소. 당신의 약혼자 하비에르는 분명 당신의 그 깊고 진실한 마음을 알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행동보다 그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진심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는 엘레나의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을 계속했다. 그를 기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꼭 그 근위병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당신의 용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엘레나는 아서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위로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아주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의 말처럼 형식적인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하비에르를 향한 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기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빛, 혹은 자신의 슬픔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기릴 수 있다는 깨달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쩌면 마드리드의 다른 곳, 하비에르와 함께 가고 싶었던 레티로 공원의 호숫가에서 그를 추억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 혹은 그가 좋아했던 스페인 시인의 시집을 펼쳐들고 그가 좋아했던 구절을 나지막이 읊조리는 것은 어떨까? 슬픔은 여전히 거기에 있겠지만 그것을 마주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었다. 한편 마드리드 왕궁 앞 아르메리아 광장에는 여전히 근위병 바렐라가 이전과 똑같이 완벽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변함없는 왕실의 권위와 전통, 그리고 흔들림 없는 질서를 상징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조금 전 한 여인의 처절한 슬픔을 외면했던 그의